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오늘 밤 드디어 7월 미국의 FOMC 회의 첫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밤, 내일 밤 이렇게 이틀 연속 열리게 될 텐데요. 미국은 이런 큰 이벤트 하루 앞두고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유럽도 역시 미국의 FOMC 회의도 신경 쓰이겠지만 유럽 나름대로 자체적인 22 통화정책 회의 역시 이번 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흐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제자리 걸음, 뉴욕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어제 닷새만에 1900 살짝 깨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오늘까지도 우리 장의 관망세는 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빌미도 있습니다. 하락 빌미 말이죠. 잠정 주택 매매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주택 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2, 스탠다드앤포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도 0.3%대로 밀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부합세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회의, 이번 주말에 나오게 될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6월 미결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0.4% 감소한 11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 하락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6.7% 증가했던 전월보다는 크게 부진한 결과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둔 가운데 공급 우려가 번진 탓입니다. 9월 인도분 WTI 선물의 경우 전날보다 소폭 내렸고 브렌트유는 소폭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금값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 금선물 8월 인더분은 전날보다 6.90달러, 0.5% 오른 온스당 1328.4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레임덕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재미있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켓워치는 파르테논그룹 수석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버냉키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어서 이미 연준에서의 영향력은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 내렸습니다. 네, FOMC 눈치 보기가 오늘도 계속될까요? 이제 이 정도 되면 FOMC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법도 한데 오늘 일단 시장은 조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하기에 앞서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죠. 네, 개장하기 5분 전입니다. 시초가 공략 종목 알려드리죠.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공략해봤던 오디텍 시초가 대비 2% 넘는 수익이 나는 것도 같았었는데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2%로 마감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AS 부탁드려요. 네, 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사실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디텍도 마찬가지로 LG 조명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자동차 업체의 광센스 납품 수혜 여러 가지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25,000원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실적 호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짧게 보실 분들은 제가 지낸 시나리오 준수하시고요. 좀 넓게 보실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참고하시고 지속적으로 저가 매력, 분할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보유 전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고점 약간 이상 보시는데 매물대에 걸려서 좀 소화 과정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입니다. 시험용 약품과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외 그 일부 시약을 해외 수출하는 화학회사입니다. 알코올과 핵산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국내 1위의 시약 전문회사입니다. 시약이라는 것은 그 물질의 검출이나 반응에 사용하는 약품을 통칭하는 건데, 그 외에 시험용 약품과 원료 의약품, 식품 첨가물, 화장품 소재와 IT 소재, 다양한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병원, 학교, 5천여 개 이상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자회사인 대정 E&M을 GS 매각했는데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아무래도 소재 사업 기대감입니다. 2차 전지 그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던 자회사인 대정 EM을 GSM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이후에 이 신사업으로 아무래도 소재 업종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사업의 성공 여부나 실적 기회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AM OLED TV 시장의 태동을 앞두면서 주가 상승에 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줬고요. 대종화금의 그 연구 인력 대부분이 IT 소재형 시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 OLED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매출 성장인데 사실 대종화금은 시가총액이 크진 않은 종목입니다. 600억 좀 넘는 회사인데 2000년 이후에 매년 10%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부분이 좀 거래적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단기 모멘텀이 발생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기초 과학 분야 육성에 따른 R&D 산업 성장 부분과 더불어서 이 기초 시약, 특히 이제 헬스사 케어 산업이 성장됨에 따라서 기초 시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이 IT 소재형 시약 성장에 기인한 이 시약 판매 증가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부당 메리트가 저평가 메리트인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각각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이 대정 E&M을 매각한 이례적인 어떤 이익이 반영되면서 10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EPS 대비해서 PER 7배 미만인데 3년 평균 PER이 14배입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뭐 대정 EM 매각 그 일회성 이익이 50억이 포함된 밸류에이션이지만 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 그리고 성장성, 또 IT 소재 산업의 잠재력, 뭐 이런 부분들이 상승력이 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3년 평균 40%의 배당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지만 이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공략주로 대종화금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정화금 목요일 날 한번 급등을 한 이후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시초가 들어간다면 손절가와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12,300원과 12,8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하나씩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종목 대정화금이었습니다. 가격 설명까지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30일 화요일 우리장 개장을 이미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FOMC 회의 앞두고 눈치 보는 전형적인 관망장이 있었었는데 전일 우리는 5거래일 만에 기관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1,900선을 반납했었죠. 물론 이 와중에 삼성전자마저 130만 원 주가를 반납하면서 시장 부양에 도움이 안 됐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신경 쓰기보다 FOMC 직전이긴 하지만 일본 니케이가 부진한 것을 상당히 마음에 걸려하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 어제도 3% 넘게 급락했었죠. 마디 지수가 중국 상해 종합과 일본 니케이에서 전일 모두 깨졌었는데 오늘 지표도 많고요. 일본 니케이의 출발 상황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자, 우리 장 개장했는데 출발 상황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함께하겠고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또 기관이 장 초반부터 파는지와 거래소 출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3.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903포인트에서 주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일단 오늘 다시금 61선 정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1908포인트 정도라서 과연 이 자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가 되겠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세가 좀 생겨할 수 있기 때문에, 191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1900포인트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에 놓였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 아시아 국가가 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3% 이틀 연속 3% 하락을 보였고, 중국 같은 경우도 1.8% 정도 하락세 보였는데,
일본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영향이 더 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일본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빠진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쪽 우리나라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뭐 장중에 주변 아시아 국가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은 삼성전자 지금 약세를 보이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조금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은 하락세 진전시키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28만 원대를 조금 하향 이탈했는데, 128만원 정도 혹은 뭐 한 127만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뭐 크게 우려될 정도까지는 아니다. 어저께 뭐 안 좋은 리포트도 나왔지만 그래도 뭐 주가는 오히려 뭐 그 정도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어저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주가 하락을 보이는 것이라서 조금 오늘 좀 주가 움직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기아차 약간 다른 경기 민감주들은 오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그렇게 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전자를 빼고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은 여전히 조금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어저께 화학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화학주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투자자 종합을 좀 보신다면 일단은 외국인들은 현선물 모두 소폭이나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도 12시 넘어서부터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매수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다는 부분들, 선물도 상당 부분 매도가 줄고 소폭 매수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물론 매수 강도는 좀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월말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조금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처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어제 부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현대산업과 어제 LGU 플러스 호실적 발표율 상승했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치고 있는 LGU 플러스 포함해서 통신주 흐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케이가 어제 또 3%대 밀렸었죠. 금요일날 급락, 어제 또 급락.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4,000원 이미 깨졌었고요. 어제 종가가 13,660선이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 13,630선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늘 지표가 한 3가지 정도 나와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브리핑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6월달 가계 소비였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한 0.4% 정도 감소했는데요. 전망치는 한 4% 정도 늘 줄 알았는데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게 가계 소비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6월 산업 생산이었습니다. 역시 예상보다 산업 생산도 크게 좀 준 그런 모습인데, 한 달 전보다 마이너스는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 폭을 훨씬 더 밑도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3.3%나 산업 생산 급감했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일본의 6월 지표는 바로 실업률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았던 지표가 바로 고용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업률 자체가 4%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4년 반 내 가장 좀 낮은 안정적인 실업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3개 중에 2가지 지표는 안 좋았고요. 고용이 약간 개선된 정도. 그렇지만 니케이는 오늘 추가로 하락해서 개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출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변심하면서 540 턱걸이 마감했었는데 오늘 출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낙폭을 조금 만회를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0.4% 정도 강박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IT 섹터 조금 매도가 좀 집중이 되게 되면서 0.8% 정도 하락 전환 마감을 했었는데요. 고점 대비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540선 턱걸이 마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쪽 같은 경우에는 0.35% 정도 강보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일의 낙폭을 회복을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7월 17일에 540포인트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뭐 장마 전선처럼 계속해서 540포인트와 545포인트 사이에서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현재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상승으로 가는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될지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7월 17일 이후에 양봉보다는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음봉들을 만회할 만한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더 붙여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0.3% 정도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현재 상승폭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현재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IT 섹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183억 정도 매도가 집중이 되게 되면서 264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43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일 매도가 나왔었던 IT 섹터 쪽으로 매수가 현재 아침 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약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30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외국인의 전체적인 매수 분포도를 보게 된다면 제약 섹터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기관이 8억 정도 매수 출발, 그리고 개인은 전일 222억 정도 매수를 했었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36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한번 출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0.97%, 그리고 셀트리온이 2.92%, 메가스터디가 0.3%, 태용이 0.69%, 동수가 0.35%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가 현재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고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OCI 머티리얼즈가 1.4%, CJ 홈쇼핑이 0.5%, 다음이 마이너스 1%, 그리고 GS 홈쇼핑이 0.8%. 아침 쪽에서 홈쇼핑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코스닥도 특별히 셀트리온을 위시한 바이오 섹터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짚어볼게요. KB 외환선물로 가서 들을까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110원 지지적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달러원. NDF는 소폭 FOMC 회의 앞두고 올랐던데 오늘 우리 광공업 생산이라든가 경상수지 등 국내 지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장 분위기와 개장 이후 지금까지 흐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50전 상승한 111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1112원 80전까지 반등했고요. 이 시간 현재 1112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번 국제금융시장이 완만하게 위험 회피 양상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시장과 위험 통화들이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와 약세가 제한되면서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번 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달러화가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습니다만 주요 상대 통화별로 박스권 흐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달 31일에 마감되는 미 연준 FOMC 회의의 경우 통화정책과 관련된 가이던스가 보다 분명해지기를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미 연준의 FOMC 회의 이후 열리게 되는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달러화가 반등할 여지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점은 달러 원의 동향에도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원은 어제 장중에 1108원 70전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하면서 1110원 50전에 마감했는데요. 전반적인 달러와 약세 흐름과 함께 월말 내고를 기대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달러를 매도했습니다만 예상만큼 월말 내고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1110원 아래에서의 그 레벨에 대한 부담감까지 작용하면서 환율은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장 막판 숏 포지션을 커버로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달러원의 하락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겠고요.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거래량과 변동폭이 모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10원대 초반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FOMC 회의보다는 유럽 쪽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달러와의 주 후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전망 감사합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또 놀라지만 현대차가 놀랍게도 2% 또 추가 상승해서 11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24만 5천 원 주가 보이고 코스피도 1,900선 일단 아침에는 바로 회복을 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고스트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 한국밸류 21에 계시는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엔가 이렇게 바짝 시장에 좀 반등을 할 때 경기 민감주 수단매를 이끌었던 섹터들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하셨었는데 리뷰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어떤 쪽이 주도할지 자동차가 또 최근에 심상치 않은 모습이어서요.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지난주 내내 강조를 드렸던 게 그동안 연기금들의 매수로 인해서 지수를 이끌었던 섹터, 조선, 철강, 건설, 섹터의 눌림 구간에서의 하락폭을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주도 섹터 내에서 상승과 하락의 여부에 따라서 지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조선, 철강, 건설 이쪽 섹터들이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11선이라든지 21선이라든지 눌림목에서의 반등에 따라서 지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주도 섹터들이 하락을 할 때 IT나 자동차 쪽으로 지수를 방어하는지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투신 쪽에서 매도가 한 2천억 넘게 쏟아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섹터들 대부분 하락이 나왔었죠. 거의 대부분 투신 쪽의 매도로 좀 꺾인 모습이 좀 나왔는데 어찌됐던 저점을 낮춘 상황이 나왔는데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제가 지난 시간에 다우지수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고가의 연속성을 가진 모습이라면 경기 지표들이 최근에 뭐 좋게 나왔는데 충분히 꺾이지 않아도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계속 낮추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 그제에도 또 저점을 낮추면서 1% 가까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뭐 하락을 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수를 견인했던 섹터들이 하락하는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IT로 지수 방어하면서 자동차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지 좀 보자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좀 자동차 쪽으로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는 어제 좀 하락을 했지만 연기금이 또 받아주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작은 모습이었는데 우리 증시도 좀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61선에 걸치면서 51선까지 깬 모습인데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1890선을 돌파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61선을 강하게 한 방에 돌파했으면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좀 연출이 됐을 텐데 61선까지 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망치형 그러니까 아래꼬리약인 몸통형을 만들면서 종가를 고가로 만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도 섹터가 11선이나 21선 눌림에서의 반등을 딛고 상승하냐 아니면 꺾이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현재 아래로는 1860포인트까지 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전자에 좀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기면서 하방 경직을 확인하면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후에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될 시기가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까지는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들 눌림목에서의 매매는 유효하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게 540포인트에서 550포인트로 올라설수록 저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어요.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61선을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 코스닥을 움직일 수 있는 시총 상위 1위주 셀트리온이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코스닥도 방향성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오늘도 코스닥 뭐 한 0.4%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워낙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서 오늘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략 변경할 건 없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은 뭐 최근에 홀리 종목들이 그동안 수익 실현을 해서 뭐 몇 개 없는데 일단 한 종목을 들고 있죠. 뭐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아이컴포넌트는 마이너스 한 2.5% 정도 손실이 난 상황인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아래꼬리를 쭉 다는 모습이죠. 그동안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좀 오랜만에 매도에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매도 물량의 연기금들이 집중적으로 좀 받아준 모습이고 현재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지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요. 121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매도하냐의 기로에 좀 서 있기 때문에
눌림의 폭, 반등의 폭 체크해 보도록 하시겠고요. 오늘은 게임비를 좀 포트에 좀 넣으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걸 만회하려는 기술적 반등의 기도가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유주고로 인한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왔다 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 진출 가능성도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에 따라 있고 바닥이 확인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에 임했을 때 손절보다는 저점을 높이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부터는 서서히 매수에 임해도 무리 없는 가격권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도 현재 10%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게임비도 좀 비슷한 국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오늘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75,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 좀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요, 전일 우리 코스피의 하락을 이끌었던 기관이 오히려 하루 만에 사면서 1,900이 되찾아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수급이 아침인데 좀 강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거나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 속에 543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약속드렸던 특징 종목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오늘 현대산업이 6%대 또 추가 급락이 있는데 3분기까지 우려가 나오고 있죠. 오늘 현대차의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LG유플러스의 신고가 살펴야 될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지금 현대산업이 좀 우려감이 좀 크죠. 어저께도 한 11% 가까운 하락세를 네. 보여주고 오늘도 추가 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들. 보통 이제 실적이 아무리 안 좋게 나와도 그때 이제 보통 종목군들이 한 10%대 하락을 보이면은 다음 날은 약간 하락세 진정되는 모습을 띄었는데 현대산업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건설주 전체 좀 약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일단은 어저께 이제 종합 부동산세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보유세하고 재산세를 따로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조세 증액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살짝 흘려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택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산업은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요. 적자 전환됐고, 이게 이제 3분기 때도 안 좋을 거야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은 템프터 자산 운영사가 최근 들어서 한 10년 만인가 7년 만에 그 보유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 실적, 수급이 다 꼬여가면서 좀 하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지금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다른 종목군들은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면은 일단 지금은 버티시고 나서 반등 시에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보통 드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안 나올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아래 꼬리가 얼마나 길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한 19,000원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자칫하다가는 17,000원대까지도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작년 저점을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반대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LG유플러스가 어저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되면서 오늘 갭상승을 동반하면서 고점을 돌파시켰다는 부분들. 오늘 SK텔레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물대 돌파시키고 있다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면 14,0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기타 오늘도 STS 그룹이 또 난리를 좀 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해가지고 3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회생을 시키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업황 자체가 지금 이제 조선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업황이 안 좋다라면은 돈으로 어떻게 기업을 살리겠느냐, 실적이 좋아져야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최근에 조선주주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높은데,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단순한 기대감인 거고, 이 회사가 뭐 회생이 된다고 해서 뭐 과거처럼 뭐 4만 원, 5만 원대까지 뭐 못 가란 법은 없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실적이 대폭 상향돼야 되고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럴 때 다른 조선주들은 더 갈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많이 이렇게 좀 둔화가 돼요. 뭐 ST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한 5,000원대 돌파를 못하고 계속 윗꼬리가 나오고 있고요. STS 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조금은 지금은 함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네. 최근 들어서 지수를 조금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못 가다 보니까 대안주로 현대차, 뭐 기타 뭐 기아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뭐 또 일본이 또 이제 일본 증시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수혜를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지금 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연일 상승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주가 자체는 향후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 이제 뭐 다른 뭐 종목군들은 현재적으로 좀 혼조세를 좀 띠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코스닥의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도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일본 램시마 임상 완료 소식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결국 신고가인 종목이 이 종목만은 아닌 것 같아요. 리홈쿠첸, 아주 가파른 눌림목을 만들었던 이 밥솥 만드는 리홈쿠첸도 오늘 또 신고가인데 어떤 소식이 있는지 현진 소재와 그 밖에 다른 IT 부품주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 방금 언급을 해주셨듯이 일본 쪽에 그 임상 3상이 좀 마무리를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유럽 쪽의 어떤 제품 허가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쪽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 쪽까지 임상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일단 3상이 마무리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도 우리나라 같이 시약청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3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 일본도 마찬가지로 시약청이 이제는 허가만 받으면은 제품 판매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 쪽 판매뿐만 아니라 일본 쪽까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셀트리온 쪽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제약 섹터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중심에 현재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 상승세는 조금 추가적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임상 진행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제품 허가까지 받는 그런 소식들이 조금씩 더 전해지게 되면은 이전에도 한번 셀트리온이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현진 소재. 간만에 상당히 오랜만에 그 풍력 부품에 대한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2007년도죠. 그 풍력 관련 섹터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이미 벌써 그 평산이라는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서 일단 구조조정 일단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소수의 기업들은 현재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였는데, 어쨌든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 뭐 태움과 마찬가지 풍력 관련 어떤 그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실적으로 풍력에 관한 풍력 관련 수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금은 바닥을 이제 탈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들이 서서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SA에너지라는 그 태양광 관련 업체가 현재 일본 쪽에 태양광 관련 수주를 좀 이어지고 있는데, 현진 소재도 일본 쪽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일본 쪽은 최근에 원전에 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S에너지라든지 현진 소재와 같이 조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일본 쪽과 연관성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들썩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이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리움 쿠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그 장동건이라는 연예인이 그 밥솥 선전도 하고 있던데요. 일단 그 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쿠첸이라는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밥통, 그러니까 전기밥솥 때문에 지금 그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자회사를 있게 되면은 그 지분법 이익이 되죠. 근데 완전히 흡수 합병 해버리게 되면 이 부분이 지분법 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인 매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의 주가가 좀 크게 좀 반응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분법익이 아닌 직접적인 매출 반응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향후에 그 최근에 멜리업이라든지 그 리온코첸, 그 중국에 관련된 그 우리나라 소비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국 모멘텀까지 현재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온코첸 같은 경우 어느새 그 가격 조정이 4,000원대까지 나왔었지만 전고점까지 현재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고점 부분 6,000원대를 과연 지켜주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거래소로 다시 와서 빠르게 몇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몇 종목 가운데 이 종목 안 봐드리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결국에 26,000원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 정도 추가 하락이 있고, 오늘 뭐 삼성, 테크인, 제일모직 등등의 기업 실적 발표가 SKT와 함께 있지만,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롯데케미칼도 약간 또 이틀 연속 조정이네요.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저께 좀 중요한 자리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26,000원 초반까지 하락세를 좀 열어놔야 된다는 부분들, 뭐 자칫하다가는 25,0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지금 수급이 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그러니까 오늘 오후장이나 아니면은 내일 정도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이 반등 자체가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주중반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저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이미 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이제 롯데 그룹 자체적으로 조금 자금 조달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16만 원 정도 지지업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좀 실적 우려감,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고, 이게 3분기라든지 혹은 또 방글라데시의 인건비, 그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크게 악화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부담감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종목군들은 반등이 좀 시원찮지 않다는 거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일이화가 5%대까지 치고 올라오네요. 이번엔 코스닥의 특징주 IT 부품주만 몇몇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디스플레이텍 얘기가 어제도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오늘은 또 다른 종목이 수익성 개선 코렌이라는 종목이요. 네, 디스플레이텍하고 방금 말씀 코렌이 실적 모멘텀이 이제 좀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 그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보급형, 그러니까 중저가 스마트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LCD 패널에 대한 납품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갤럭시 시리즈에서 그 중저가 모델을 한 2개 정도 현재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CD 패널 납품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디스플레이텍 연관성을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분기 때 실적이 여전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 때문에 괜찮았던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대량으로 유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연 외국인의 어떤 매도를 이겨내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거기에 좀 키포인트를 한번 맞춰보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자, 그리고 코렌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그 잘 나왔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0%대 현재 성장을 좀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너무 잘 나온 게 도리어 이후에는 좀 독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800%의 어떤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 4분기에도 추가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과연 코렌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그 시가 이탈한 모습이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정고점에 대한 부분도 10,000원 돌파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일본 니케이는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반등하기 위해서 상승 전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살펴보죠.
자, 거래소의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파는 줄 알았었는데 막판에 사주었죠. 매수 가장 많았던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그 밖에 LG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또 넓게는 화학과 관련된 태양광, OCI,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비스도 샀지만 가장 많이 판 종목 보시면 SK 하이닉스였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다음이 현대산업, 오늘까지도 빠진 현대산업.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죠. 역시 매도 쪽 먼저 보시겠는데 SK 하이닉스를 기관도 가장 많이, 외국인도 어제 가장 많이 순매도했습니다. 공동 매도 규모도 가장 많았고요. 그 밖에 오늘부터 거래 정지된 NHN의 두 번째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관도 외국인도 두세 번째로 많이 팔았군요. 대한항공도 오늘 거래 정지됐고요. SK 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모비스보다 더 많이 샀네요.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결국엔 실적이 수반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전기전자가 좀 빠지면서 그거를 메꾸는 대형주들이 경기민감주.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IT 전기전자가 치고 나가면서 다른 기타 경기민감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좀 이런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는 쌍끌이 한 150만 주, 190만 주씩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 진짜 수급이 안 좋네요. 그에 반해서 현대차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모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기존에 하고는 좀 다르게 배치된 종목군들이라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은 만약에 지금부터 주가가 더 상승을 한다라면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든 아니면은 경제 지표든 어떤 이런 이벤트로 주가가 상승한다라면은 기존의 전기전자의 반등은 생각보다 약할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경기 민감주들, 자동차, 철강, 화학 섹터로 주가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한마디는 결국에 IT가 반등을 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전기전자의 반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을 못 한다라면, 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하다라면은 이러한 추세, 이 시각의 변화 자체가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네, 전일 외국인들이 한 200억대 정도 일단 하루 만에 변심해서 꽤 많이 팔았었죠. 가장 많이 정리했던 종목 고점에서 CJ ENM이었고요. 역시 계속 파는 종목 파트론, 네페스 있었습니다. 매일엽은 오늘은 반등하는데 전일에는 외국인 세 번째로 팔았네요. 가장 많이 산 종목 셀트리온이었고요. 아까 IT 부품주 몇몇 얘기 나왔었지만 캠트로닉스가 요즘에 아주 좀 눈여겨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제도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 증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실까요? 역시 가장 많이 판 종목부터 왼편 보시면요. 세 번째 정도의 매일엽 양 매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동일했네요. 셀트리온이었고요. 그 밖에도 유진테크, 원익 IPS 어제 쑥쑥 올라왔었는데 기관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게임빌도 한 네 번째 정도로 샀군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이유는 오늘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관 쪽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유진테크 그리고 원익 IPS 조금 그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주들 쪽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지속성에 대한 여부가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은 조금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서 그 연결해서 오늘 좀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종목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IT 부품, 외국인 기관, 매도 종목 조심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IT 부품 내에서도 조금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량 매도 나온 종목들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루셜텍, 인터플렉스, 이노치, 파트론, 아모텍, 와이솔, 그리고 성원이텍, 토비스, LNF, 하이소닉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를 매도를 하게 되면서 과연 이제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있었던 LCD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번 이제부터는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CJENM 그 방송 서비스 섹터 중에서 GS홈쇼핑과 그리고 CJENM이 외국인 매도가 조금 어제 좀 강력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급도 좀 조심을 하시는 부분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장 조언, 앞서 유창희 대표님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흐름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자,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 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남은우 멘토와 이효열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현재 포트가 나옵니다. 기아차가 마이너스 0.8%, 이외에 대덕 GDS가 좀 많이 밀립니다. 마이너스 5%, 반면 가는 쪽은 GS와 삼성중공업입니다. 각각 3% 정도의 수익률 내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남은우 멘토의 포트 확인합니다. 자, LG전자가 플러스권입니다. 1%, 반면 최근 이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좀 들어오는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반면 가는 쪽 LGU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대의 수익률 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효열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기아차를 제시하셨는데요.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수급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기대가 되고요. 또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매수가는 61,800원, 목표가는 7만원, 손절가는 55,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남은우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사람인 HR 제시하셨는데요. 자, 매수가가 12,800원, 목표가가 14,500원,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신규 관심 종목 현재가 흐름 챙겨봅니다. 자, 먼저 기아차입니다. 1.7%, 현재 62,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자, 이어서 사람인 HR 살펴봅니다. 현재 보합권 흐름 12,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남은우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전략 챙겨주시죠. 예, 신규 매수 종목은요, 사람인 HR입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요,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2015년 정도 되면 이 일자리 관련 취업 포털에서는요, 넘버1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관련 스마트폰 앱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바로 출시되자마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HR을 중소형주 가치주로서 편입을 시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4월 달에 거의 2만 원을 거의 갔었는데요. 지금 12,950원이니까 약 7,000원 정도 지금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상증자를 단행을 함으로써 물량 자체가 좀 증가된 부분이 좀 실망감으로 나오면서 매도가 좀 많이 흘러나왔고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에 충격도 있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시세를 당장 바라보기보다는 짧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좀 작은 하나의 1루 안타, 2루 안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합권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600원 보합권 가격이라면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전일 제시해드렸던 14,500원 선, 14,500원 선 잡으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수익 내는 데는 어렵지 않게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중소형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셔도 좋겠고요. 다만 종목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 매수 금액은요. 한 2천에서 3천만 원 내외로만 잡으시면 우리가 유동성 차원에서 충분히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중소형 가치주로 제시하신 사람인 HR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오늘 모비스가 훨씬 빠르군요.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부품주가 좀 심상치 않다. 한일유화가 급등한다 싶었었는데 모비스가 3.3% 급등하고요. 삼성전자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906선 빠르게 올라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N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퀘스터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9월에 또 예산 전쟁을 벌일 것 같다고요? 지금 시퀘스터가 올 초에 진행이 되면서 사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약간 변화가 좀 생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시퀘스터는 진행이 됐죠.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시퀘스터를 안 했으면 했는데 결국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채무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8월 달에 글로벌장을 급락으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채무 조정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부추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 경제가 지금은 좀 살아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본다면 약간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채무 한도가 해결되지 않다면 약간 충격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화당에서는 시퀘스터를 진행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성공을 했죠. 민주당한테 이겼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채무 한도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퀘스터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정도지만 채무 한도가 증액이 안 되게 되면 정부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공화당으로서도 이걸 자꾸 막을 명분이 없는 상황이죠. 또 2011년도에 이거에 논란으로 인해서 신용등급 강등됐던 학습 효과가 있다면 이번에 9월부터 시장에서 11월 초까지 진행해야 될 채무한도 상향 조정은 어쩌면 쉽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쉽게 지나가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시장에 충격을 주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보다 월가에서 오히려 최근에 더 신경 쓴다는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은 세계는 금융 위기를 또 한 번 맞는 그 정도의 어떤 타격을 받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보도했는데 일본 국채, 일본의 어떤 과도한 빚, 결국에 이 문제라면서요. 결국은 이제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GDP 대비로 한 250%가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일본이 저성장하고 저인플레이션을 유지했던 것은 일본 국민들이 국채를 사주면서 시장을 그러니까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정부 부채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로드맵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일본 정부에서 소비세를 증세를 통해서 정부 부채를 어떤 개선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이 소비세가 현재 5%에서 8%로 늘리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거는 뭐냐면 미국처럼 부자를 위한 증세도 어려웠는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 일본이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일본 국채를
3년에서 4년 정도 후에는 사줄 수 있는 매수 주체자가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위험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일본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 은행에서 국채를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상당히 문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전부터 총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베가 이걸 실행을 했던 건데 그전에는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일본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 원료를 다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일본이 계속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 똑같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일본이 기술적으로도 그 주가가 주봉상의 갭상승이 3개가 있어요. 이 주봉상으로 갭상승은 과거 어느 나라도 없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가 약간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둔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리만 브러더스만큼 충격이 크다라고 했는데, 리만 브러더스는 하고는 그 서로 계산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리만 브러더스는 기업이고요, 일본은 나라입니다. 또 일본은 기축통화고요. 리만 브러더스는 그냥 말 그대로 금융기관입니다. 결국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거의 사실이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일본이 실패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수급의 중요성 언제나 강조하셨으니까 국내 증시 수급 얘기하면서 오늘장 조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일에도 장중에 현물의 매수 기조가 끊기나 했었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6거래일 연속 사자였었고, 선물도 어제 매도만이 줄이면서 끝냈고, 최근에 비차익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사들어온다면서요. 좋은 징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미결제 약정이 10만 개 밑으로 좀 떨어지면서 매도가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투신협회에 의해 따르면 1억 달러 정도가 이달 들어서 지금 그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하죠. 또 여러 펀드들이 국내 시장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본다면 일단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급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도 국내장이 아마 저평가됐던 그 메리트가 시장을 좀 도와주는 것 같고, 또 일본의 어떤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금들, 한머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또 중국이 지금 경기부양책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 한다면 최대 수혜를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게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별로 들어오진 않았죠. 지금까지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를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을 쓰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 프로그램 매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선물 매수를 좀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60일선에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 60일선 돌파는 거의 쉽게 갈 것이다라고 본다면 며칠 동안의 어떤 조정은 아마도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에 따른 숨고르기 했으니까 충분히 지금 수급 개선되고 있는데 61선 뚫을 것이다.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 들어볼 수 있었네요.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1906포인트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시장을 괴롭혔던 기관사고 자동차주 강합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